15번째 문제입니다.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가 주어지고 수용률이 주어지고 역률이 주어졌죠. 이 수용가의 수전 설비 용량을 구하래요. 수전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변압기 용량을 말하는 거죠. 우리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나 최대 수용 전력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력 설비 용량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수용률만 있을 때는 이 최대 전력이 변압기 용량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득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득률이 있다면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이죠. 그리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 부득률이 존재한다면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력 하나만 있으니까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해주는 것이 변압기 용량의 기준이 된다.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해준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되죠. 수용률에 대한 식 알고 있을 거예요. 이해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변압기 용량은 몇 kVA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설비 용량은 킬로와트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을 kVA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을 역률로 나누어줘야 kV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기억하나요?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전력의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력의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무효전력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러면 피상전력을 뭐라고 해요? PA라고 하고 유효전력을 P라고 하면 PA의 코사인의 세타하고 같은 거죠.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보면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킬로볼트 암페어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1000이니까 킬로와트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만들려면 역률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 이 식이 바로 그 식이죠. 킬로와트를 kVA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kVA. 역률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위를 환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률이 있다는 얘기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효율이 있다는 이야기는 입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출력이 주어지고 효율이 있다는 얘기는 입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 킬로와트가 주어지고 역률이 있다는 얘기는 단위를 kVA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VA로 만들고요. 주어진 수용률 곱하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 문제 봅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16번째 문제. 변압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압기 또는 선로의 사고에 의해서 뱅킹 방식 내에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용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뱅킹이라는 걸 모르고 캐스케이딩 현상이 뭔지 모르면서 외워서 쓰는 경우하고요. 이걸 알고 쓰는 경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거는 17년도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7년도에. 그림과 같은 저압 배전선로에 접촉되어 있는 2대 이상의 배전용 변압기를 이용한 배전 방식이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배전 방식의 명칭과 이 배전 방식의 특징 4가지를 써라. 특징은 단상 변압기 한 대와 저압 배전선로를 구성하는 방식과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뱅킹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처럼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가 있죠. 이런 변압기가 있는 것을 다 연결하는 것을 뱅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2차를 다 연결하는 것을 뱅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좋은 점이 많아요. 뱅킹을 하면 좋은 점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뱅킹을 했을 때 공급 전력을 서로 융통시키니까 변압기를 과설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서 변압기 용량을 저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나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요. 일반적인 방식보다. 그리고 부하가 증가할 때 하나의 변압기가 그 부하를 모두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하를 나눠 갖거든요.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된 부하를 계통에 연결된 변압기가 다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부하 증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장 보호 방법이 적당하면 공급의 신뢰도가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 2차를 지금처럼 연결하는 뱅킹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요. 그런데 얘가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변압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변압기가 3대가 있는데 3대의 변압기 중 아무거나 한 대가 고장이 나면 2차 측 고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변압기뿐만 아니라 건전한 변압기도 차단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려면 지금처럼 요 부분에 구분 퓨즈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거죠.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면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고 변압기만 차단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 고장 보호 방법이 적당할 때 공급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캐스케이딩 현상이 뭔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답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외웠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죠. 자, 건전한 변압기는 사고가 안 난 변압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자, 17번째 문제, 시퀀스 문제입니다. 그림은 중형 환기팬의 수동 운전 및 고장 표시 등 회로의 일부이다. 이 회로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이 회로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얘는 영상 변류기를 말하는 거고요. 영상 변류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락 계전기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지락 검출하는 지락 계전기다. 얘는 과전류 계전기죠. 그리고 88은 전자접촉기를 얘기하고요. 49는 열동 계전기죠. 열동 계전기는 이 환기팬을 돌려주는 이 모터의 과부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가 보이고요. MC1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RST는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충분히 지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RST, 다음 여기를 UVW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자기호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R상, S상, T상 이게 아니고요. RST, UVW, XYZ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누름 버튼 스위치인데 기동용 누름 버튼 스위치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정지용 누름 버튼 스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요것은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죠. 그리고 88이 전자접촉기가 되는데요. 전자접촉기에 A 접점이 되어 있네요. 얘는 운전 표시등이 되겠죠. B 접점으로 연결된 얘는 GL은 얘는 빨간색 등, 얘는 녹색 등이죠. 녹색 등은 정지 표시등이 되겠죠. 얘는 운전 표시등, 얘는 정지 표시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30X라고 하는 게 있는데 30X는 보조 릴레이입니다. 보조 릴레이가 있어요. 자, 이 30X는
평상시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접점이니까 회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운전과 정지를 할 수 있는 회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30x는 고장 표시 릴레이가 되는데 보세요. 이 30x가 동작을 하려면, 만약에 동작을 하면 당연히 여기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전자접촉기는 정지하고요. GL은 점등하고요. RL은 소등하죠. 이 부분 이해하죠? 30x가 여자되면 동작하면 여기가 열려서 전자접촉기 소자하고 GL 점등하고 RL 소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언제 동작하느냐라고 하면 이거 세 개가 오하죠. 51번이나 49번이나 51G가 동작하면 그때 얘가 동작해서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상태인가요? 과전류나 지락이나 과부하가 생겼을 때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램프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무슨 램프죠? 고장 표시등이 되겠죠? 얘는 고장 표시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얘가 여자가 되면 당연히 여기가 붙어서 얘도 유지가 되겠죠. 자기 유지가 되면서 고장 표시등이 계속해서 점등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 버튼을 누르면 소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지겠죠. 이때에 얘네들이 모두 동작하지 않을 때만 얘가 소자가 되겠죠. 얘네들 세 개 중에 51이나 49나 51G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장을 검출하게 되면 이거 아무리 눌러도 계속해서 고장 표시등이 점등되겠죠. 고장이 제거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고장 표시등이 꺼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회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88은 MC로서 도면에서 출력 기구이다. 도면에서 표시된 기구에 대하여 여기에 다음에 해당되는 명칭을 그 약호로 쓰시오 그랬어요. 중복은 없고 이것은 제외하고 기구를 모두 쓰는 거예요. 이 8개 중에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이 기동기구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BS1. 정지기구는 뭐가 되죠? BS2가 되겠죠. 이거는 가장 쉽게 여러분들 접할 수 있죠. 자, 운전표시 램프 뭐가 되죠? RL이 되죠. 그리고 정지표시 램프는 뭐가 돼요? GL이 되죠. 그 다음 고장표시 램프는 뭐가 되죠? OL이 되죠. 이건 별다른 얘기 없어도 알겠죠. 그 다음에 고장 회복을 확인하는 기구가 있어요. 아까 버튼 하나 눌렀는데 고장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고장 표시 기구가 동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확인해보는 게 BS3가 될 거고요. 고장 표시 기구는 그럼 뭘까요? 고장 검출 기구는 뭐고요? 고장 표시 기구는 당연히 30X가 되겠죠. 그리고 고장 검출 기구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51이 있었고요. 51G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얼마가 있었죠? 49가 있었죠. 얘네들이 동작을 해서 30X를 여자시키니까요. 검출 기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쓰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쓰려고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쉬운 것부터 간단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선으로 표시된 회로가 있어요. 이것을 AND와 NOT 회로로 그려라. 단 로직은 3입력으로 해라. 로직이 뭔가요? 자, AND와 NOT이 논리죠. 점선으로 표시된 회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로직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직이에요. 이런 로직은 몇 개 입력? 3개 입력으로. 그러니까 3입력까지 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3입력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을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는 거죠. 이 빨간색으로 입력해 놓은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거부터 그려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일단은 얘가 오화되잖아요. 3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병렬 연결된 것을 오화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2개가 직렬 연결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AND 연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OR로 그리는 겁니다. OR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입력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다 A 접점이네요. 그럼 3개가 A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적어주면 돼요. 51, 49, 51G 이렇게 3개가 요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 2개가 뭐가 돼 있죠? AND가 돼 있잖아요. 그럼 2개를 그리세요. 그대로. AND인데 얘는 B접점이죠. 얘는 A접점이에요. 그러면 B접점이니까 여기에는 NOT 게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그리면 돼요. 하나는 뭐가 되죠? BS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3개 묶어진 거와 이렇게 2개 묶어진 거가 무슨 연결? 병렬 연결돼 있죠. 병렬 연결된 것은 무엇을 하라? 병렬 연결된 것은 OR로 하라. 이렇게 하면 OR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OR된 게 30X잖아요. 그게 30X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OL하고 똑같죠. 그게 O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0X와 30X는 연결해야겠죠. 요게 30X와 여기가 30X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여기가 30X, 여기가 30X니까 연결한다. 얘가 무슨 기능이죠? 자기 유지 기능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유접점과 무접점의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유접점을 이렇게 무접점 로직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로직을 이렇게 유접점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로직 회로나 이런 릴레이 회로에 대해서 논리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논리식. 논리식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논리식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리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진리표. 이 진리표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차후에 계속해서 문제 나올 때마다 논리식도 쓰고 진리표도 완성하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OR가 되고 AND가 되고 전체 OR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54 계통의 절연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기기의 절연 강도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이 내용을 표에 1, 2, 3, 4에 완성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 문제를 기억할 때는 어떤 걸 기억하면 되냐면 절연협조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절연협조라고 하는 것은 기기마다 절연 강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중요한 기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기기가 보호되고 중요한 기기가 절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설정해 주는 게 절연협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절연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죠.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절연협조의 기준이다. 그래서 가장 낮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4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레기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중요한 기기,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중요한 기기가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뭐냐? 이 기기 중에 제일 중요한 기기가 뭘까요? 당연히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가 가장 중요한 기기니까 제1보호 대상이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도가 낮은 건 여기서 뭐가 되죠? 애자죠, 애자. 선로 애자. 그 다음 개폐기 지지애자.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뭐라고요? 피레기 제한전압이 기준이다.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BIL의 레벨이에요. 절연협조할 때 BIL의 레벨을 이와 같이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게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피레기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피레기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제한전압, 전격전압, 그 다음 충격 방전 개시전압,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다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은 어디서 공부한 겁니까? 전력공학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잘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